오헨리의 1달러의 가치. 리오그란데강 접경지대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어느 날 아침 우편물 속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판사님께. 당신이 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을 때 한바탕 연설을 했지. 그 독한 말들 가운데 당신은 나를 방울뱀이라고도 불렀어. 어쩌면 내가 정말 그런 놈인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제 당신은 내 방울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지 1년쯤 되었을 때 내 딸이 죽었어. 글쎄, 사람들은 가난과 치욕이 그 애를 죽였다고 하더군. 당신에게도 딸이 있지? 나는 당신에게 딸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줄 생각이야. 그리고 나를 상대로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지방검사 놈도 물어버릴 작정이야.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그리고 아마도 정말로 방울뱀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지금 내 기분이 꼭 그렇거든. 나는 말을 많이 하는 놈은 아니야. 하지만 이게 바로 내 방울소리다. 내가 덮칠 때 조심하라고. 경의를 표하며 방울뱀. 더엔투 판사는 그 편지를 무심히 한쪽으로 던져두었다. 그가 판결을 내려야 했던 무법자들에게서 그런 편지를 받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그 편지를 젊은 지방검사 리틀필드에게 보여주었는데 위협 속에 리틀필드의 이름도 들어있었고 판사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리틀필드는 그 편지 작성자의 위협이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멸의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그러나 판사의 딸에 대한 언급에서는 조금 얼굴을 찌푸렸다. 왜냐하면 그와 낸시 더웬트는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리틀필드는 법원 서기에게 가서 함께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그 편지가 4년 전 살인죄로 수감된 국경지대의 무법자, 혼혈인 멕시코 샘이 보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곧 공무가 밀려들어 그 일은 그의 머릿속에서 밀려나 버렸고 복수심에 찬 그 독사의 방울소리도 잊히고 말았다. 이 장 위조된 1달러. 법정은 브라운스빌에서 열리고 있었다. 재판에 올라온 사건들 대부분은 밀수, 위조화폐, 우체국 강도, 그리고 국경지대에서의 연방법 위반 혐의들이었다. 그중 한 사건은 젊은 멕시코인 라파엘 오르티즈의 사건이었는데 그는 위조 운하를 사용하려다 현장에서 영리한 보안관 대리에게 붙잡혔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르티즈는 갈색 담배를 피워물고 재판을 기다리며 제법 안락한 듯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보안관 대리 킬패트릭은 위조된 1달러를 가져와 지방 검사에게 건네주었다. 그 보안관 대리와 평판이 좋은 한 약사는 오르티즈가 그 돈으로 약 한 병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동전은 형편없는 위조품으로 부드럽고 윤기가 없었으며 대부분이 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오르티즈 사건의 공판이 열리기 바로 전날 아침, 지방검사는 재판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 동전이 이상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비싼 돈 주고 전문가를 부를 필요는 없겠죠, 길? 리틀필드는 그렇게 말하며 그 1달러를 탁자 위에 툭 떨어뜨렸는데 그것은 찰흙 덩어리를 떨어뜨렸을 때만큼이나 아무런 울림도 내지 않았다. 그 녀석은 이제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안관 대리는 권총집을 고쳐매며 말했다. 완전히 잡은 겁니다. 한 번 정도라면 멕시코인들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구별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 노란 꼬마 녀석은 위조단 일당일 겁니다. 저는 알아요. 그놈이 그 짓을 하는 걸 붙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요. 강가 쪽 멕시코 오두막에 그놈 여자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감시하던 날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꽃밭 속 붉은 암소만큼이나 예쁘더군요. 리틀필드는 그 위조 앞에 1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사건에 관한 메모를 봉투 속에 밀어넣었다. 그때 문 앞에 환하고 사랑스러운 얼굴 하나가 나타났는데 소년처럼 솔직하고 명랑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낸시 더웬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3장 사랑과 간청. 오, 밥! 오늘은 법정이 12시에 끝나고 내일까지 휴정이 된 거 맞죠? 그녀가 리틀필드에게 물었다. 맞아요. 지방검사가 말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확인해야 할 판례가 잔뜩 있고. 아, 당신은 정말 늘 그래요. 당신이랑 아버지는 법률서나 판례 속으로 아예 들어가 살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오늘 오후에 나를 데리고 물떼새 사냥하러 가줘요. 롱프레리는 요즘 그 새들로 가득하대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요. 새로 산 12구경 해머리스 산탄총을 시험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마차는 이미 마구간에 부탁해서 플라이랑 배스를 예약해뒀어요. 그 말들은 총소리에도 아주 잘 버티거든요. 밥, 당신이 당연히 같이 갈 줄 알았어요. 그들은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사랑의 황홀함은 절정에 이르러 있었다. 결국 물떼새 사냥이 법률 서적과 판례보다 우선권을 차지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오후를 차지했다. 리틀필드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킬패드릭이 문을 열었다. 희미하게 레몬빛이 감도는 피부를 가진 아름답고 검은 눈동자의 소녀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머리에 두른 검은색 숄로 목까지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스페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끝없이 쏟아지는 애수 어린 음악 같은 흐름이었다. 리틀필드는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보안관 대리는 그것을 이해했고 그녀의 말을 몇 구절씩 나누어 번역하면서 때때로 손을 들어 그녀의 말 흐름을 잠시 멈추게 했다. 이 아가씨는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리틀필드 씨. 이름은 호야 트레비냐스이고 그녀가 당신을 보러 온 이유는 그녀가 라파엘 오르티즈의 여자친구랍니다. 그녀 말로는 그가 무죄라고 합니다. 그 돈은 자신이 만들었고 그에게 쓰게 했다고 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리틀필드 씨. 이런 게 바로 멕시코 여자들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남자를 위해 거짓말이든 도둑질이든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죠. 사랑에 빠진 여자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킬패드릭 씨! 낸시 더웬트의 분노 어린 외침에 보안관 대리는 잠시 당황하여 자신의 말을 잘못 옮겼다고 해명하려 했었고 이내 다시 통역을 이어갔다. 그녀는 당신이 그를 풀어준다면 자신이 감옥에 대신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고 의사가 약을 쓰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약국에서 납으로 만든 그 1달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자기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는데 이 라파엘이라는 놈은 틀림없이 그녀의 연인인 모양입니다. 사랑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그녀 말 속에 잔뜩 들어있는데 그런 건 듣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방검사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전해줘요. 그가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재판은 내일 아침에 열리는데 그는 법정에서 스스로 싸워야 한다고요.
낸시 더웬트는 그렇게 냉정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호야 트레비냐스와 리틀필드를 번갈아 바라보며 동정어린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안관 대리는 지방 검사의 말을 그 소녀에게 전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한두 마디를 말하고 쇼를 얼굴 가까이 더 끌어당긴 뒤 방을 나갔다. 그녀가 뭐라고 했죠? 지방검사가 물었다. 별건 아닙니다. 보안관 대리가 말했다.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생명이 언젠가 위태로워지거든. 라파엘 오르티즈를 기억하십시오. 길패드릭은 복도를 따라 보안관 사무실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나요, 밥? 하고 낸시가 물었다. 고작 해야 작은 일 하나잖아요. 위조된 1달러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두 사람 삶의 행복이 망가진다니요. 그녀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는 그녀를 살리려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법이라는 건 연민이라는 감정을 모르는 건가요? 법에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는. 하고 리틀필드가 말했다. 특히 지방검사의 의무라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다만 약속할게요. 기소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굴지는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사내는 재판이 열리는 순간 이미 유죄나 다름없어요. 증인들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가짜 1달러를 증거물 A라고 지목하며 그가 사용했다고 맹세할 테니까요. 배심원단에는 멕시코인은 한 명도 없고 그들은 배심원석을 떠나 토이아로 나갈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거예요. 4장 초혼의 추격. 그날 오후의 물떼새 사냥은 훌륭했다. 사냥의 흥분 속에서 라파엘의 사건과 호야 트레비냐스의 슬픔은 잊혀졌다. 지방검사와 낸시 더웬트는 마을을 떠나 부드럽게 풀이 덮인 길을 따라 3마일을 달린 뒤 완만하게 굽이치는 초원을 가로질러 피에드라 개울가의 짙은 숲을 향해 나아갔다. 그 개울 너머에는 물떼새들이 즐겨 찾는 롱 프레리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이 개울 근처에 다다랐을 때 오른쪽에서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검은 머리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사내 하나가 숲속을 향해 비스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그들 뒤쪽에서 따라붙어 온 것처럼 보였다. 저 사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을 잘 기억하는 리틀필드가 말했다. 딱 어디인지 떠오르질 않아. 아마도 지름길로 집에 가는 목장주겠지. 그들은 롱프레리에서 1시간 동안 마차 위에 앉아 사격을 즐겼다. 활동적이고 야외 활동에 익숙한 서부의 아가씨였던 낸시 더웬트는 자신의 12게이지 총에 매우 만족했다. 그녀는 동료의 사냥 성과에 거의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새를 잡아올렸다. 그들은 느린 속도로 말을 달리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피에드라 개울에서 약 100야드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사내가 숲속에서 나와 곧장 그들을 향해 말을 몰아왔다. 아까 우리가 보던 그 사람 같은데요? 더엔트 양이 말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지방검사는 말을 타고 달려오는 남자에게서 시선을 고정한 채 갑자기 말들을 세게 멈춰 세웠다. 그 사내는 안장에 꽂혀 있던 윈체스터 소총을 뽑아들어 팔 위에 걸쳐 들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군, 멕시코 쌤. 리틀필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편지에서 방울을 흔들던 게 바로 너였어. 5장 사랑하는 여자의 생명. 멕시코 쌤은 상황을 애매하게 끌지 않았다. 그는 총기와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소총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되 8구경 산탄총의 위험 범위 밖에 머무르자마자 윈체스터를 들어올리고 마차 위에 두 사람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다.
첫 발은 리틀필드와 더인트 양의 어깨 사이 겨우 2인치 남짓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 좌석 등받이를 쪼개며 터졌다. 이어진 탄환은 계기판을 꿰뚫고 리틀필드의 바지가랑이를 스쳐 지나갔다. 지방검사는 서둘러 낸시를 마차에서 땅바닥으로 떠밀었다. 그녀는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불필요한 질문 없이 위급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개척지 사람 특유의 본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총을 손에 쥔 채로 있었고 리틀필드는 좌석 위에 놓여있던 종이 상자에서 탄약을 한 움큼 집어들고 급히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맨! 말 뒤쪽에 몸을 숨겨요! 그가 명령했다. 저 녀석은 내가 예전에 감옥에 넣었던 무법자야. 복수하려는 거지. 저 거리에서는 우리 산탄으로 그를 해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알겠어요, 밥. 낸시는 침착하게 말했다. 난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가까이 있어야 해요. 이리야, 베스, 가만히 좀 있어. 그녀는 베스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리틀필드는 총을 준비한 채 서서 그 무법자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속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멕시코 샘은 안전한 선을 지키며 복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물대새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냥감이었다. 그의 정확한 눈은 산탄의 위험 범위를 원형의 둘레처럼 머릿속에 그려놓았고 그는 바로 그 선 위를 따라 말을 몰았다. 그의 말이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고 피해자들이 말의 몸통 뒤쪽 안전지대로 몸을 옮기자 총알 한 방이 지방검사의 모자를 뚫고 지나갔다. 한 번은 우회 경로를 잡다가 계산을 잘못해 그 경계를 넘어섰다. 그 순간 리틀필드의 총이 번쩍였고 멕시코 샘은 머리를 숙여 아무 피해도 주지 못하는 산탄이 빗발치는 것을 피했다. 몇 발이 그의 말에 맞았고 말은 놀라며 다시 안전한 거리로 물러났다. 그 무법자는 다시 총을 쏘았다. 그때 낸시 더인트에게서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리틀필드는 눈에 불꽃을 튀며 돌아섰고 그녀의 뺨을 타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밥, 난 다친 게 아니에요. 단지 파편이 스쳤을 뿐이에요. 총에 맞은 바퀴살 파편 하나가 튄 것 같아요. 젠장, 리틀필드는 신음하듯 말했다. 벅샷 한 발만 있었어도. 그 무법자는 말을 멈춰 세우고 신중하게 조준했다. 플라이가 콧김을 내품더니 목에 탄환을 맞고 마구에 메인 채 쓰러졌다. 이제 더 이상 물대새 사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베스는 고삐를 끊고 미친 듯이 달아나 버렸다. 멕시코 샘은 낸시 더엔트의 사냥 재킷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는 탄화를 한 발 쏘아보냈다. 엎드려요! 엎드려! 리틀필드가 날카롭게 외쳤다. 말 옆에 바짝 붙어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요. 이렇게! 그는 거의 그녀를 내던지듯이 쓰러진 플라이의 몸 뒤편 풀밭에 눕혔다.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멕시코 소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생명이 위태롭거든. 나파엘 오르티즈를 기억하세요. 리틀필드는 갑자기 외쳤다. 맨! 말 등 너머로 저놈을 향해 사격해요. 가능한 한 빠르게. 그를 맞히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잠깐 계략을 꾸밀 동안 1분만 그를 피하게 만들어줘요. 낸시는 재빨리 리틀필드를 한번 쳐다보았고 그가 주머니 칼을 꺼내 펼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명령대로 적을 향해 빠르게 사격을 이어갔다. 멕시코 샘은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격이 멈출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에게는 시간은 충분했고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산탄에 눈을 맞을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총알이 날아오는 동안 스테트슨 모자를 얼굴 깊숙이 내렸었다. 그리고 사격이 멈추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쓰러진 말 위로 보이는 표적을 향해
신중하게 조준해 발사했다. 두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말을 몇 걸음 더 앞으로 몰았다. 그는 지방검사가 한쪽 무릎을 꿇고 일어나더니 천천히 산탄총을 겨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가벼운 산탄이 쏟아질 거라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산탄총은 묵직한 굉음과 함께 불을 품었다. 멕시코 샘은 한숨을 내쉬듯 몸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축 늘어진 채 말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죽은 방울뱀처럼. 6장 증거물 A의 값. 다음 날 아침 10시 법정이 열렸고 미국 정부대 라파엘 오르티즈 사건이 호출되었다. 팔에 붕대를 감은 지방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향해 발언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그가 말했다. 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이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정부 측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이 되었던 위조동전은 현재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오 휴정 시간에 킬패트릭이 지방검사 사무실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방금 멕시코 샘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안관 대리가 말했다. 놈은 시체로 누워있더군요. 그 멕시코 놈이라면 제법 버거운 상대였을 텐데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하더군요. 당신이 뭘로 그놈을 쐈는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 같은 걸 쏜 게 아니냐고 하던데요. 저런 구멍을 낼 수 있는 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놈을 쏜 총알은 말이에요. 지방검사가 말했다. 당신이 건네준 위조화폐 사건의 증거물 A였어요. 나에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참 다행한 일이었지요. 그게 그렇게 형편없는 가짜 돈이었던 게. 총알 모양으로 아주 잘 잘리던걸요. 킬, 강가에 있는 멕시코 마을에 가서 그 아가씨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더엔트 양이 알고 싶어 하네요.